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이 과연 폭격을 할 것인가? 이제 이란 이스라엘 공방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57 거대한 이제 벙커버스터입니다. 이것으로 포도로의 핵시설 파괴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 임기 초입니다. 합참 의정을 교체했습니다. 이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내 미국의 최악의 급소가 있습니다.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때문에 이란 폭격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 합참 의정을 교체했는데 왜 교체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입니다. 이 바이든이 이 신임 합참 의장으로 이제 찰스 브라운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텍사스 공대 나오고 그리고 한국 군산에서도 이제 F-16 전투기 조종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군산에 다시 와서 미-8 이제 전투 비행단장까지 했습니다. 한국말도 좀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좋아하고 한국 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이 BOA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 바이든은 이 양반을 이제 합참 의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몇 주도 안 됐습니다. 바로 이 양반을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비밀이 조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에런 마테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트럼프가 왜 찰스 브라운을 해고를 했을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터지니까 한 몇 달 전에 왜 그가 잘랐을까?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찰스 브라운 장군을 이제 올 초에 해임을 했습니다. 실제 전쟁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이제 브라운 장군은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이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이란과의 전쟁을 막고자 한다. 이 어떤 강경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때 아나운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는 강경파들은 왜 이란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는가, 충분히 강경하게 나서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브라운 장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운 장군은 정말 큰 전쟁을 원하시냐, 중동 지역에서 이라크전처럼 진짜 큰 전쟁을 원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을 막는 것, 갈등의 확산을 막는 것,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길을 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 후반부에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3일 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고조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란 폭격을 이전에 이제 결심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찰스 브라운 장군 이제 ABC와의 인터뷰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좀 비판을 받을 때 일단 워키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워키즘을 받아서 군 내에 LGBTQ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이제 그가 소극적이다. 대체로 이제 민주당은 이란에 대해서 좀 부드럽습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 이란 핵 딜을 하면서 또 돈도 많이 주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라크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은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은 이제 팽창을 하려고 한다. 제국이 되려고 한다. 근데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왔을 때 국가로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어쨌든 이 브라운 참모총장,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주일 뒤에 이 양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미국 장군이 최근에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이 중동 지역을 관리하는 중부사령부 센트컴이죠. 여기 사령관입니다. 이 마이클 쿠릴라가 이 이스라엘 군부에 약속을 했다. 너희들이 먼저 이란을 때리면은 미국이 뒤따라서 조인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쿨레라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왜 미군이 들어오지 않느냐, 지금 미사일이 텔아비브로 날아오고 이런 판국에 왜 미군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이것을 보면은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뒤따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쿠릴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면은 바로 이 이란 폭격, 이것은 쿠릴라가 지휘할 것 같습니다.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뭐 이란을 손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의 이제 뭐 80년대, 90년대부터 미국 펜타곤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계획을 하고 이란을 손을 보자. 이것은 92년도에 올라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장군들이 쓴 이야기가 있는데 이란을 4세기, 뭐 이제 기원 후 4세기입니다. 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미국식 표현으로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아미티즈 국방차관입니다. 당시에. 자, 이 국방차관은 이란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이제 이란을 지워버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다. 그냥 평화로운 이란으로 만들고 싶은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싹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뭐 호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90년대에 이게 가능하죠. 뭐 이란은 군사력이라는 게 보잘것도 없고 그리고 미국은 당시는 뭐 세계 최강입니다. 유일 최강의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뭐 92년도에 이제 이런 험악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런 내용은 뭐 지금까지 계속 전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제 테드 크루즈와 그리고 터커 카슨이 붙었습니다. 미국 마가 진영은 분명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국에는 2003년부터 한 2009년까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뭐 시리아, 리비아 전쟁이 쭉 이어졌죠.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민생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뭐 수많은 비극들이 야기되고 저희 조지 W 부시 그리고 오바마, 트럼프 때까지 이제 전쟁을 쭉 이어졌습니다. 이런 참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가 진영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부는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뭐 끝내버리자. 린지 그레엄은 마가도 아닌데 왜 여기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맥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배너, 뭐 터커 카슨 이런 사람들은 이들은 이제 전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뭐 스티브 배너는 잠깐 뭐 다른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린지 그레엄 같은 경우는 뭐 강경파죠. 그리고 테드 크루즈는 폭격을 해야 된다, 공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조지 W 부시에 의해서 이제 키워진 인물입니다. 테드 크루즈. 저희 텍사스, 자, 뭐 이쪽에 조지 W 부시 가문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드 크루즈를 비판을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터커 카슨은 전쟁 반대 목소리를 뭐 가장 크게 내고 있는 대표적인 이 우익 진영 인사입니다. 테드 크루즈 어제 한판 붙었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자들은 뭐 컬스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가져왔죠. 그런데 그룹에 따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진 않았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을 축복하라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지금 현재 네타냐후를 축복하라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스갯거리로 보고 어떤 사람도 심각하게 봅니다. 야 진짜 전쟁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테드 크루즈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까지 가져와서 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좀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터커 카슨이 이란 인구 얼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드 크루즈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른다는 답변 이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이란 인구 만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뭐 8천만인가 9천만인가 이런 정도로 이제 이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는 9,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테드 크루즈는 여기에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지식이 없다는 거죠. 놀랍게도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정말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뭐 반유대주의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전쟁을 반대하는데 테드 크루즈 당신은 나에게 이제 반유대주의로 이제 공격을 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조금 이제 안 좋은 표현인데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테드 크루즈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이런 뭐 총극이 있었는데 인구 구성, 민족 구성 여기에 대해서 테드 크루즈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테드 크루즈는 프린스턴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나온 뭐 엄청나게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공격 대상에 대해서 인구도 민족 구성도 모르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보라는 게 무엇일까? 황당합니다. 상원의원입니다. 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빅서지도 이제 신을 팔아서 폭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유일한 기독교의 형태라면은 나는 강하게 거부하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서지는 뭐 지금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종 간의 문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가 어떤 이제 일종의 오디니즘,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 다 이제 신의 명령을 받고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처럼 중동 지역에 그냥 이제 뭐 하나님의 깃발을 십자가를 꽂고 뭐 이런 어쨌든 이 테드 크루즈 나와서 뭐 TV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모르면서 마치 이 신으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것처럼 미국이 신을 대리해서 어떤 나라, 이란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요. 자, 이 테드 크루즈.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드 크루즈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테드 크루즈 부친이 이 라파엘 크루즈입니다. 그런데 CIA와 연계되어 있다.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좀 음모론이죠. 과거 1963년에 이제 JFK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될 때 뭐 그 배후의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이제 거론되고 있죠. 이때 라파엘 크루즈가 이 근처에 어슬렁거렸다. 사진에 찍혔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하비 오스왈드와 함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공격한 겁니다. 로저스톤이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 이제 터커 카슨과 붙었는데 로저스톤도 전쟁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드 크루즈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가져온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부시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은 이제 부시 가문 텍사스의 이 부시 가문의 인도스를 받고 또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미국의 정치 세습 구조. 그런데 이거 한국도 똑같습니다. 뭐 한국도 보면은 유승민 아버지가 이제 유수호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좀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죠. 그 앙심이 유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무성, 정진석, 유승민, 노웅래, 정우택, 이종구 전부 이제 세습받은 애들이죠. 자, 이 미국도 딥스테이트가 있다. 막 권력을 이렇게 세습하고 위에 가면은 자 이제 부시 가문과 그리고 크루즈 가문이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한국도 똑같다는 거죠. 이런 패밀리들 거대 어떤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도 글로벌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별게 아닙니다. 딥스테이트 이론이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이 때문이죠. 자, 그리고 뭐 이들 손짓하는 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보면은 이 양반 뭐 제가 얼굴은 가렸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죠. 이상한 짓들 많이 합니다. 얘네들 보면 뭐 이런 거 이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손가락을 말이야 이러고 있어. 웃기는 애들이죠. 자, 이것들 도대체 뭐냐? 이 보면은 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네트워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잠깐 3,000%로 샜는데 다시 이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맥 게이츠, 이제 마가 진영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맥 게이츠도 전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해야 되는가? 미국이 이란을 파괴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은 있을 겁니다만 미국이 그냥 이란을 파괴하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미국이 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란을 진짜 뭐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왜 못하겠습니까? 2차 대전 때 뭐 드레스덴 퍼붓듯이 아니면은 동경에 퍼붓듯이 그리고 6.25 때 이제 평양이 퍼붓듯이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란에게도 엄청난 비극이고 세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비극입니다. 휴머니티 측면에서도 비극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에게도 이제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맥 게이츠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전쟁을 해? 그러지 말고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핵을 없애버리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타냐후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공군 자산이 이렇게 사우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란 공격을 위해서 쓰여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F-22, F-16 이런 미국의 전투기가 이제 사우디로 추가로 날아갔습니다. 이 공군 기지 이름은 이제 프린스 술탄 사우디 공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미 공군과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공군기가 이란 공격에 이용되면 이란은 반격하겠다, 이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폭격에 주로 이용되는 이스라엘제 드론, 이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450인데 이게 지금 뭐 요격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판 근처인데 450이 아니고 헤르메스 800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는 F-35가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쏘고 큰 규모죠. 그리고 중형 사이즈 공격은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드론이 날라와서 로이터링 하면서 떨어뜨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뉴스도 올랐는데 알탐프 공군기지, 이것은 시리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 알탐프 위에서 이제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제 연료를 받고 그 다음에 폭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알탐프 아니면은 데얼 에저로 뭐 붙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재급유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이제 디모나 핵시설이 있습니다. 뭐 발전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해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란이 선제 공격을 하진 않을 겁니다만 만약 이란 내 핵시설에 미국이 공격하면 이쪽에 반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함 2척이 이제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한 척이 무선 전자 정찰선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것은 이렇게 호위를 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공격이 있게 되면은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군에게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함정이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미국이 이제 뭐 GPS 제밍이라든가 통신 교란, 전자전을 한다. 그 경우 이제 뭐 GPS 위성 이런 게 먹통이 될 수도 있죠. 날아가다가 미사일이 이렇게 3,000%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배가 그것을 유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이란은 대한미사일, 뛰어난 대한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것을 유도해 주고 이 미사일이 미국 군함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온다. 이것은 뭐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인이죠. 어쨌든 중국의 정찰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호위함도 한 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란 내 핵시설들 지도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르도입니다. 과연 이 포르도에 있는 핵, 이 농축시설,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최대의 화두죠. 만약에 이 포르도를 파괴하게 된다면 다른 곳은 뭐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수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폭탄이 필요하죠. 지하 뭐 100m 깊숙이, 그리고 화강암으로 된 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또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뚫을 수 있을까? 일단 스펙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기존 콘크리트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지만, 그러나 특수한 폭탄,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57, 이것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GBU-57 스펙상으로는 어떤 깊이 파고들어서 터지고 강화 콘크리트 어느 정도 뚫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지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 엄청나게 큰 폭탄, 이것을 떨어뜨리면 관통해서 100m 밑에 있는 이제 콘크리트 이런 거 다 뚫고 그 다음에 핵시설 파괴할 수 있다. 포르도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잠깐 배제하고 B2를 보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윌슈라이브는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B2는 궁극의 무기입니다. 미국이 만든 이 항공 작품 중에 진짜 마스터피스죠. 자, 이것은 미국이 한 21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한 7대 정도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런데 이것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미국의 어떤 실존적인 위기가 있을 때 미국의 어떤 강적들, 중국, 러시아, 이들을 상대로 이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극도의 어떤 전략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만약 이것을 이란 같은 것을 상대하기 위해서 보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대, 뭐 2대면 큰일 나죠. 한 대라도 떨어진다면 이것은 미국의 치명적인 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GBU-57을 떨어뜨려도 깬다는 보장이 없죠. 자, 그래서 하기가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는 측에서는 야, 이 정도 폭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한 발이 안 되면 한 발 더 떨어뜨리면 된다는 거죠. B2 스텔스 폭격기 안에는 2발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양반은 이제 폭탄 전문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봤을 때 최적의 조건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산이 문제입니다. 산으로 떨어졌는데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쑥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되어 있다. 막 튕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튕긴다는 표현이 뭐 이렇게 바로 막 뻥 하고 튕겨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도가 이렇게 비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파고들 때. 그리고 땅으로 들어갔을 때 밑에 이제 뭐 화강암 지대가 있고 또 뚫고 강화 콘크리트를 만납니다. 강화 콘크리트가 90도로 이렇게 딱 지붕이 있으면 그대로 뚫을 수가 있는데 만약 뭐 120도 각도로 있다 이러면은 여기서 각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충분한 관통력을 확보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이런 뭐 도표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적의 조건이 맞았을 때 그때 뚫고 가서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애초 한 발로는 불가능하고 2발을 떨어뜨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암체워로드는 폭탄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군 전문가도 아니죠. 합참에서 일을 했는데 군사 이제 자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작전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것은 그냥 거대한 중력 폭탄에 불과하다. 제이뎀 키트를 장착한 그냥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랜드 슬램 그냥 큰 폭탄이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무기도 아니고 관통력도 가벼운 벙커버스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체워로드는 폭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암체워로드가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짤을 올렸습니다. 이걸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르슈닉이죠. 실제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면서 4000도의 열도 견디는 거죠. 이미 뭐 주위가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입니다. 주변을 녹이면서 파고들어서 터져서 이렇게 뭐 파괴할 수 있다. 이 오레슈닉 자체가 핵 벙커 버스터용이죠. 즉 핵전쟁이 터졌을 때 주요국의 지도부는 지하에 숨을 겁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전쟁을 하지 마라 강력한 억제책이 된다는 거죠. 서구의 지도부가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그냥 뭐 핵전쟁 일으켜버려. 나는 이제 저 밑에 핵벙커에 숨어 있으면 우리 가족 나는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생각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오레슈닉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100m를 이제 파고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위, 이제 화강암으로 된 바위 두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미국은 모른다는 거죠. 이 산에 일단 화강암으로 된 산입니다. 이게 이제 바위가 두껍게 있는데 뭐 이게 두께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능성이 낮은 작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된다. 진짜 이제 이란에 폭격을 합니다. 핵시설 파괴된다. 그러면은 일단 포르도가 파괴되면 이란의 핵 능력은 뭐 사라지게 된다 칩시다. 그 경우 이제 핵전쟁 위험은 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란은 재래식 무기로 이제 반격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제 미국도 여기에 반격을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쪽에 이제 지금 중동 지역에 미국의 지상군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제 대부분 9만 명 정도 있는데 행정병, 물류 관련된 병사들, 공군 이렇게 이제 서포트하는 병사들 이 정도죠. 공군력 위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지대, 쿠웨이트 유전지대, 아랍에미리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란의 이제 어떤 유전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또 이쪽을 두들길 수 있습니다. 뭐 세계 오일 시장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군 기지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란의 주력 무기들은 원래 이렇게 사우디나 여기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이란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이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1500km 이상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큰 전쟁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장거리 미사일 일부 만들어두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짜는 이제 이쪽에서 벌어지는 거죠. 사우디가 이제 불똥을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 그리고 사우디 같은 중요 동맹국들, 그리고 여기 있는 원유지대, 여기는 뭐 미국의 지분이 엄청나죠. 이쪽 지역 쿠웨이트 다 그렇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이제 재래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 이쪽 지역은 거의 피해를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이 이제 전선이 됩니다. 이게 화강암 산들입니다. 이란.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란이란 나라를 지상군으로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거 수천 년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라크입니다. 자, 이라크. 미국은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평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를 완전히 통제하는가? 불가능하죠. 인구 4천만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시아파 인구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아파 인구는 가장 중요한 곳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들어가서 내부의 시아파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담 후세인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수니파가 있죠. 한 30 몇 프로 됩니다. 이들을 파괴하고 또 이들이 이제 사담 후세인 잔당들이 나중에 뭐 IS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그들도 쫓아가서 파괴하고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라크 내 시아파와 미군이 손을 잡고 이라크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파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란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이란에다가 이라크 나라의 엄청난 지분을 그냥 이렇게 갖다 바친 꼴이 되죠. 그래서 뭐, 자, 이제 과거에 솔레이마니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공작도 하고 또 솔레이마니를 참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시아파 국민들은 어디 가지 않죠. 여전히 시아파로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이렇게 뭐 긴밀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들도 이제 역시 아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파로서 어떤 정신적인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과 뭐 사실상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라크 내 아직도 이제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이제 연합을 하면서 정부 구성을 하면서 또 연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라크는 시아파 국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구 분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핑크색. 핑크색이 시아파 아랍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이쪽이 사담 후세인의 잔당들이죠. 이 수니파 아랍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전에 아이시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위에 이제 사실상 무장 해제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수니 쿠르드가 있습니다. 수니 쿠르드와 시아파 아랍이 손을 잡고 이들은 이제 사담 후세인 잔당들 이들은 이제 견제를 하고 있죠. 이 시아파도 이제 조금 나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담 후세인 잔당, 이 수니파입니다. 이들 위에 두면은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아주 이 안바르 사막 쪽으로 쫓아내 버릴까? 여기는 완전 사막입니다. 이런 이제 좀 비인도적인 계획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쿠르드와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미국 공군기지는 뭐 2개 그리고 조그마한 기지 하나. 이라크 내 미군은 별로 없습니다. 한 5,500명 정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2군데 이제 공군기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바그다드의 뭐 대사관에 좀 이렇게 경호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 남쪽 지역 이라크는 원래 이제 석유의 그 딱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이 쳐들어와서 자, 이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여기서 석유를 생산해서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빼내고 유럽으로 실어 나르고 바로 이것을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때 당시만 해도 석유 이꼬르 이라크 이 바그다드 석유입니다. 그 정도로 석유를 이용해서 세계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 본고장이 바로 이 이라크 석유, 바그다드 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양질의 석유가 잔뜩 있죠. 이쪽을 지금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란 손에 넘어간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에게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그런데 인구 종교 분포상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라크 내 군대는 어떤가? 자, 이라크 내는 이라크 정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PMF라고 별도의 민병대가 있습니다. 시아파 중심의 민병대죠. 일단 이라크 내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뭐 어중이 떠중이 모아서 이렇게 이라크 정규군이라고 만들어 두었습니다만 이 시아파 세력은 별도의 민병대를 만든 거죠. 자, 무장 상태 그리고 병력 숫자 상당합니다. 40, 50개 무장단체 그리고 총 병력은 23만 명입니다. 자, 이 이란이 여기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라크란 나라를 공을 들여서 이제 이렇게 사담 후세인 쫓아냈는데 이란이란 놈이 들어와서 상당한 지분을 가져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란을 죽도록 미워하는 겁니다. 이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시스도 파괴했지요. 뭐 이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 지원을 받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 또 반미 활동도 하고 지역 정치에 개입하고 그리고 몰래 미군 기지에 이렇게 뭐 드론도 날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당한 병력이죠. 이 PMF 인민동원군입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있죠. 여기에 한 5,500명 정도의 미군밖에 없습니다. 에르빌 그리고 이 알 아사드 공군기지. 지난번에 이제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거죠. 이란의 군사력은 멀리 이렇게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쪽 지역에 있는 미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걸프만 연안에 이쪽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 그리고 사우디 뭐 순위 아랍이 주적이죠. 그 등의 이제 주적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들을 노리는 겁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주적이 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이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니까 헤즈볼라는 저항하죠. 이란은 이제 헤즈볼라를 돕게 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라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라크 미국에게는 엄청난 이제 숙제입니다. 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다고 이라크에 엄청난 돈을 써서 뭐 20만, 30만 미국의 지상군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군기지 2군데 두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란을 컨트롤하는 거죠. 석유 수출 대금은 다이렉트로 뉴욕 연준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라크 정부는 이제 예산을 이렇게 뉴욕 연준으로부터 다 쓰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석유 산업 통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자본이 침투해서 이제 원유 처리 시설 만들고 정유 공장도 좀 만들고 이러면서 또 중국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란을 폭격한다. 이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터지게 됩니다. 이란은 미국 기지 이런 데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에르빌 그리고 알 아사드 공군기지 때린다. 이쪽은 거의 이제 섬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 이 사보타주 하듯이 뭐 실제로 몇 년 동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소형 드론을 날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미국 전투기도 이제 깰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의 대사관 뭐 요새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매우 이제 이렇게 이란 입장에서는 쉬운 표적이죠. 이렇게 뭐 미사일 같은 거 날리면 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이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이라크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바로 여기에는 20만 명의 PMF가 있습니다. 자, 이쪽 남쪽 지역. 그렇다고 시아파가 다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에 뭐 엄연히 수니파도 있고 쿠르드족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이제 품질이 좋은 원유가 나오는 거 바로 이 남쪽 지역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수니파가 장악하고 이것은 다이렉트로 이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란의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이제 노다지를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미군은 이렇게 밀려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수십만의 이제 지상군을 이라크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 전에 이란이 이렇게 이제 먹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와는 달리 미국의 지상 전력은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미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뭐 이라크를 떠나서 이 사우디에 있는 미국과 이 사우디의 엄청난 정유시설, 원유시설 뭐 이런 게 또 파괴될 수 있는 거죠. 협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협상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 폭격을 해야 되겠다. 그 경우는 이 포로도 이 한 군데 폭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은 결국 지상군을 이용해서 이렇게 먹어버릴 수가 있고 여기에 20만의 친이란 민병대가 있습니다. 뭐 아주 손쉬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상군 없고 누가 지상군을 보냅니까? 사우디 그런 능력 되나요? 없습니다. 터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자기 지분을 획득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 알졸라니를 앞서서 시리아의 상당 부분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터키 영토라고 봐야 됩니다. 알레포부터 밑에 이제 다마스커스까지 이것은 터키 영토죠. 그리고 모술은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입니다. 당연히 이 터키 입장에서는 이것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뭐 에르빌 이쪽의 북쪽 지역 이쪽은 터키가 장악하게 될 겁니다. 이쪽은 이제 이란이 먹고 미국이 죽 서서 개주게 되는 꼴이죠. 그렇다고 미국이 20, 30만을 지금 당장 보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남은 선택은 무엇인가?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폭격, 그냥 뭐 포르도 폭격 이게 아닙니다. 뭐 테헤란부터 할 수 있는 거 모조리 다 폭격을 해서 아예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려보내는 거죠. 엄청난 인도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파리아 국가로 이렇게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